자, 교재는 67페이지 기대 가능성입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냈습니다. 자, 기억번, 나이트클럽, 수학여행, 대학교 3학년, 이 판례 아시죠? 그쵸? 대학교 3학년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해서 일일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쵸?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 2번도 보시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받을 일이 웬만하면 없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줄에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죠. X하시고, 그래서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디귿번,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했음에도 임금체불, 위부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긍정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쵸? 마지막 줄에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 맞습니다. 이 기억하고 디귿은 그 9월 달에 있었던 경찰 2차 시험 문제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원래 디귿도 잘 나오는 판례는 아닌데 이번에 경찰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리을번, 선거 기간 중에 대표자가 당직자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당직자 회의 장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에서 당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에게까지도 술과 음식을 제공했을 때 뭐가 됩니까? 공선법 위반죄가 되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안 되고 책임 조각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2번 갑니다. 자, 13년도 출제된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형법 제12조 조문 숙지하셔야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맞습니까? 타인이 아니죠. 타인이 아니고 친족입니다. 타인은 우리가 정당방위 할 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벌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가보시게 되면 자의로 북한을 탈출한 자에 대해서는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될 수가 없다. 맞죠? 자, 디귿번 보시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의미,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절도적 폭력은 제외되죠. 강제적 폭력만 포함됩니다. 자, 계속적 구타에 못 이겨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강요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12조에 따라서 벌할 수가 없다. 맞죠? 동그라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죠. 왜요? 이 강요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책임 조각 사유예요. 책임이 조각된다는 사유라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이 두 가지는 구비가 된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쵸? 강요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 맞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1번 정답입니다. 없을 때는 공범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절대 폭력은 포함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내재적 관념으로 형성된 것은 강요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수범 일반 이론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한번 쭉 보세요. 1번부터 해서 2번, 3번, 여기 승진은 3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그 경찰 문제 가보게 되면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번 문제. 형법상 미수 처벌정이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딱 보면 눈에 띄네. 그쵸? 4번. 폭행죄는 거동범이라서 미수범 처벌정이 없어요. 뭐 이건 다 알 것 같고, 나머지 한번 볼까요? 불법 체포 감금죄 이거 있죠? 상해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주죄가 있어요. 4번이 없어요.
자, 2번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있는데 우리가 문서죄 있죠? 문서죄를 가보게 되면 각종 행사죄로 끝나는 거 있죠? 이것은 미수범 처벌정이 없어요. 이건 없다. 이거 좀, 아니 다시 한번 행사죄로 끝나는 것은 있는데 요거만 없어. 요 사문서 부정행사죄만 없어요. 요거만 없어요. 그러니까 CF 공문서 있죠? 공문서 부정행사죄. 그러니까 이 문서죄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문서죄 중에서 이거 사문서 부정행사죄. 사문서 부정행사죄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요것만. 따라서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도 당연히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요 사문서랑 공문서랑 비교해서 잘 나와요. 두 가지 비교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각종 무효죄, 파괴죄 이런 것은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어요. 2번이 동그라미. 자, 횡령죄 있어요? 횡령죄 미수 처벌 조항이 있어요. 횡령죄 미수 처벌 조항이 있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없어요. 자, F부터 CF 하시고 횡령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근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없다. 자, 방화죄 부분입니다.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일반 물건이에요. 일반 물건. 그거 있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했죠? 우리 방화죄 기본 강의 때 했어요. 자, 볼까요? 164조 1항이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 그 다음에 65조가 공익건조물 등 방화죄. 166조 1항이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2항이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167조 1항이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죠. 물건 방화죄. 2항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그쵸? 가운데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개를 나눈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누면 왜 세 가지는 뭐예요? 세 가지는 미수가 있어요. 밑에 거는 미수가 없어요. 또 왜 세 가지는 예비음모가 있어요. 근데 밑에 것은 예비음모도 없다. 음모도 없다. 그쵸? 기본 강의 때 다 배웠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죠. 물건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물건. 여기 물건. 그렇죠? 1번 물건. 요 물건은 요 67조 1항 2항인데 이것은 미수범 처벌정이 없다. 그래서 67조 1항이든 2항이든 물건 방화죄는 없어요. XXX이고 2번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3번 갈게요.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협박죄, 횡령죄, 사문서 부정행사죄, 도주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방금 풀었는데 여기 횡령죄 있다고요. 그쵸? 사문서 부정행사죄만 없다고요. 공문서는 있는데 그쵸? 그럼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지금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심사서를 미리 받아두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비죄로 봐. 예비죄. 외부적 준비행위라고 해서 예비죄를 인정했어요.
자, 일단 3번 건너뛰고 이론이기 때문에 뭐 주관설, 객관설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주관설 밑줄 그시고 공부 안 했네. 그러면 건너뛰는 거예요. 물론 기본 강의 때는 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4번 가볼까요? 4번은 조문이잖아, 그쵸? 장애 미수는 감경할 수 있고 의무적 감경, 그쵸? 중지 미수는 필요적 감면이고 불능 미수는 의무적 감면이고, 그쵸?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그쵸? 자, 일단 답은 나와 있어요. 1번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뭐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데 3번 가볼까요? 주관설에 따르면 미수와 기술은 동일하게 처벌하죠. 그쵸? 그래서 주관설에 따르게 되면 또 예비인목까지도 가벌성이 인정되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 전후를 구별하기 힘들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 주관설에 따르게 되면 일단 그래요. 그쵸?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2번, 4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비죄 갑니다. 자, 1번 작년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착수가 있기 전 단계인 예비의무 단계죠. 그쵸? 경우에는 밑에 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맞죠? 이 중지범이라고 하는 것은 중지미수를 말합니다. 그쵸? 중지미수. 그래서 예비 단계전 실행의 착수 전 있기 전 예비의무 단계에서는 중지미수가 나올 수가 없죠. 맞습니다. 자,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강도 예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잘 보세요. 자,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가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면탈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건 준강도할 목적이잖아요. 준강도할 목적. 준강도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강도예비죄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강도할 목적이지 준강도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예비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강도예비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이 틀렸어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자,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병정 등을 고용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다. 이거.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을 했다. 죽여라. 내 5억 줄게.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가 됩니까? 인정예비죄, 인정예비. 인정예비로서 살인예비죄가 돼버려요. 자, 4번.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한탕하자. 이것만 갖고 강도 예비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따라서 이것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렇죠? 그 합의에 실질 위험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한탕하자 사건 할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풀었죠?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 미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중지범 틀렸습니다. 2번. 자,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짜리 100원권,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동전도 안 쓰죠, 그렇죠? 다 카드 쓰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1원짜리도 있었어요. 1원짜리,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근데 그 100원짜리가 지폐였습니다. 지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0원권짜리를 사진 찍어서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까지는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화지를 만든 것만 갖고서는 착수 전 단계다는 거예요. 착수 전 단계. 착수 단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마지막 줄에 단순히 범행의 의사 계획만 갖고서는 족하다, 부족하죠. X. 그 다음에 4번은 풀었죠? 준강도할 목적은 강도 예비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상해죄, 퇴거불응죄, 죄물손괴죄, 공직방은 형법상 미수처벌조항이 있다. 상해죄 있는 건 아시죠? 손괴죄도 있고요. 퇴거불응죄가 있죠? 그렇죠?
진정부작위범인데 진정부작위범 중에서 퇴거불응죄하고 집합명령 위반죄는 미수처벌장이 있잖아요. 그쵸? 자, 공집방이 없어요. 공집방은 없다. 틀렸습니다. 뇌물죄도 없고 공집방도 미수범 처벌장이 없어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풀었고, 그쵸?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어떻게 처벌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무적 간병, 필요적 감면, 이무적 감면, 그 다음에 3번 풀었지. 준강도할 목적은 강도 예비 의무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맞고. 그 다음 처벌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형을 따로 정해놔야 되는데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죄형법정지 위반이죠.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따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그치? 예비 단계에서는 착수가 없잖아요. 그쵸? 착수가 없기 때문에 종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게 무슨 논리지? 공범, 종속, 성사를 따랐을 때 종범은 정범의 착수가 있어야지 이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근데 아직 착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범의 착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범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공동명밖에 안 돼요. 또 나왔다. 그쵸? 예비무 단계에서는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가 없죠. 틀렸고. 처벌한다고만 돼 있지 어떻게 처벌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쵸? 처벌한다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형에 관해서 정해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그 뭐다? 죄형법정지 위반이기 때문에 미수로도 처벌할 수가 없고 본범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어떤 거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 아니에요. 처벌 못해요. 둘 다 위반이기 때문에. 그쵸? 자, 수도 불통죄, 간첩죄, 중립명령 위반죄, 그 다음에 교통방해죄는 기차선박의 교통방해죄는 예비무가 처벌되는 범죄이다. 맞습니까? 자, 일반 교통방해죄는 안 돼요. 근데 기차와 선박은 돼요. 기차와 선박은 많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형법 개입이 한 단계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비무 처벌장이 있어요. 수도불통죄. 수도불통죄도 수도를 불통시켜버리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에 수만 가구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형법 개입이 한 단계 빨라지, 한 템포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비무가 있어요. 간접된 중하잖아. 그쵸? 이거 있어요. 근데 중립명령 위반죄가 없다는 거예요. 중립명령 위반죄가. 그쵸? X. 여기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다 틀렸네. X니까 여기 X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그쵸? 지울게요. 1번 풀었으니까. 그 다음 예비죄의 목적은 예비죄는 목적범이잖아요.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 목적범에서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외 없습니다. 목적범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정적 목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필적 인식만 갖고도 충분하다. 100% 아시겠죠? X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통화 위조 변조죄, 인지우표 위조 변조죄, 통화라든지 인지우표라든지 예비무 처벌하죠? 하죠? 요 인지우표가 이제 유가증권 할 때 나오잖아요. 유가증권 할 때. 그쵸? 그래서 이 통화죄하고 유가증권하고 인지우표는 예비무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문서죄는 없죠. 문서죄는 예비무 처벌장이 없다. 자, 도주 원조죄, 간수자 도주 원조죄는 예비무가 있어요. 예비무가 있고 끊고 도주와 특수도주는 예비무가 없어요. 도와주는 놈에게는 예비무가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정작 본인에게는 예비무가 없어요. 기억을 해두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6번 갑니다. 6번 보세요. 경찰 승진 문제, 7번은 경찰 승진 문제. 그쵸? 이 박스로 나와요. 예비모 처벌조항이 있는 거 없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영아살인죄 있나요? 단순살인은 있죠. 단순살인, 전속살인은 있는데 영아는 없죠. 영아죄는 형의 감경적 요소이죠. 감경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요. 촉탁 승낙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자살교사방조죄, 영아살해죄, 촉탁 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형의 감경 요소이기 때문에 예비모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수도는 많은 살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 예비모가 있어요. 폭발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일반 교통방해죄는 없어요. 자, 다음. 이 미성년자 약초인죄 있어요? 약초인죄 있어요? 약초인죄 있다라고 신설됐잖아요. 2013년도에. 신설됐어요.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주 원조죄 있다 그랬죠? 도주죄는 없지만. 그쵸? 동그라미. 나머지 볼까요? 통화 유사물 제조죄가 있어요? 통화죄는 있어요. 위에서 그랬잖아. 위에서. 이 위에서. 여기. 통화죄.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인지우표죄. 요건 있다고요. 있는데 예외가 있어. 그게 여기 보면 통화죄 중에서 위조변조죄, 통화 위조변조죄는 있는데 유사물 제조죄가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유가증권 있어요.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 위조변조는 유조변조 작용모형, 위조변조 작용모형이 있는데 허위 작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통화가 있고 유가증권이 있고 문서가 있는데 문서는 적용이 안 된다. 예비목 없죠. 예비목 없어요. 전체 다 없어요. 통화죄 중에서 뭐다? 위조 변조만 있어요. 통화죄는 작용모형이라는 게 없잖아요. 위조 변조밖에 더 있어요. 그쵸? 유가증권은 위조, 변조, 작용모형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없죠. 허위 작성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나누지? 우리가 문서죄 할 때? 형식주의, 실질주의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위가증권에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위조, 변조, 작용모형, 즉 형식주의 관련된 것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6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유사물 제조죄는 없다. 허위 작성 없다. 7번 갑니다. 예비무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풀었지? 그쵸? 몇 번? 2번. 2번. 영아살해죄가 없다. 통화위조죄 있어요. 그쵸? 나머지는 맞고 풀었고. 8번. 예비무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몇 개? 풀 수 있잖아. 이거 맞지? 유가증권 위조죄 맞지? 그쵸? 동그라미. 유가증권인데 작용모형이 있다 그랬지? 동그라미. 허위 작성 없다 그랬어요. 실질주의 관련된 거 없어요. 인지우표 있다 그랬죠? 위에서 그랬잖아. 위에서. 여기 인지우표. 인지우표에서 위조변조죄 그쵸? 인지우표는 위조변조밖에 없어요. 뭐 작용모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동그라미. 그러면 결국 세 가지가 동그라미고 하나가 X죠? 답은 몇 번? 1번. 2번. 그쵸? 여기까지 합니다.